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챕터로 자동차 사업에 거는 기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세계를 변화시킨 기계라고 한다.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전자산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복합적인 조립 산업이기 때문에 산업 간 파급 효과가 크다.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도로며 교통, 에너지 등의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길게 잡아야 40년이 채 안 된다. 이렇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보유 1,000만 대, 생산량 세계 5위에 올랐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성과와 달리 기술력, 질적 경쟁력은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다. 기술 수준에서 선진국을 배구할 때 한국의 생산 기술은 80, 설계 기술은 60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94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6%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823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23%나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자동차 사업 진출을 두고 오랫동안 고심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존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하느냐는 반대도 있었고, 막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더욱이 기존 업체들이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데다 사회 일각에서는 자동차 사업이 마치 큰 이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큰 부담이었다. 사실 나 개인이나 삼성의 처지만 생각하면 자동차 사업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 경제 구조와 자동차 산업 수준을 볼 때 누군가는 반드시 새로 참여해서 그 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계 자동차 산업 주도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다시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 흐름이 옮겨갔는데 나는 21세기에는 그 주도권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우리의 교육, 지식, 기술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서 육성할 전략 분야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중화공업이다. 이들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계공업이고, 기계공업의 끝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 공작기계, 산업전자, 제어기술이 발달해 전체 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나는 이렇듯 국가적 차원에서 자동차 사업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붙이면서도 과연 삼성이 해낼 수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보았다. 자동차에서 전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삼성이 그간 축적해온 전자 분야의 기술력을 성능 차별화의 포인트로 삼고 전 세계 걸친 수출망과 관련 분야에서 폭넓게 확보한 내부의 기술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면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나는 삼성이 이러한 기술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면 기존 업계의 선의 자극을 줘서 국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렇게 나름대로 21세기 국가 장래를 위해 애국심으로 시작했던 자동차 사업이 세간에서 정규 유창인이 개인적 취미에서 시작한 것이니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자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했던 반도체 사업을 성공시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에 투자할 자금을 반도체에 투자하면 편하게 경영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또다시 어려운 길을 택했나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었다. 일례로 1조 원을 반도체에 투자하며 매년 9천억 매출에 2천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반면 자동차에 이 돈을 투자하면 매출은 1조 1천억 원 정도 되지만 이익은 94억 원으로 반도체의 24분의 1에 불과하다. 자동차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수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를 이권 사업이라고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내가 자동차에 취미가 있다지만 개인적인 관심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일부 세평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감마저 든다. 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공부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전 세계 웬만한 자동차 잡지는 다 구독해 읽었고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 경영진과 기술진도 거의 다 만나보았다.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10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연구해봤다고 할 수 있다. 이런저런 오해 속에서 말 못할 고생을 하고 자동차 사업을 잘못 시작했다는 세간의 우려도 있었으나 98년 3월에 출시될 삼성 자동차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이 이런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다. 삼성이 의료 사업에 참여해서 병원의 개념을 바꾸고 병원 전체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렸듯이 삼성이 새 차를 출시함에 따라 기존 업체의 품질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와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려는 것이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목적이다. 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에는 우리가 왜 자동차 사업을 해야 하는가 라는 글이 붙어 있다. 나는 그처럼 자동차 임직원에게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해서 한국 자동차 산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자고 격려하고 있다. 예, 이건 회장이 자동차 사업에 거는 기대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 패러그래프를 이제 적었는데 삼성 자동차가 이제 철수를 했죠. 결국은 이건희 회장 밑에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감옥에도 갔다 왔는데요. 자동차는 결국에는 2만여 개 부품이 들어가서 완성된 그 산업인데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전자산업 등과 같은 밀접한 연관된 복합적인 조립 산업이고 산업 간 파급 효과가 크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로며 교통, 에너지 등 국가 인프라를 강화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교육, 지식, 기술 수준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집중해서 육성할 전략 분야가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중화공업이다. 이들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기계공업이고 기계공업의 끝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면 공작기계, 산업전자, 제어기술이 발전해 전체 산업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국가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다. 이건 회장처럼 결국은 삼성이 IMF 때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으면 지금 현재 2021년 현대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현대가 맞고 기아 자동차를 삼성이 르노 삼성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기아 자동차를 인수했으면 그 LG하고 그 다음에 삼성 핸드폰처럼 그렇게 양강 구도로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훨씬 더 지금보다 수준 높은 자동차의 경쟁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꾸는 몽상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